노년층의 몸에는 순식간에 피로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받은 건 어르신들이 자주 드시는 그 생선이 기억력 저하와 혈압 불안정의 시작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노년층 식습관과 뇌 기능 변화를 연구해온 이다음입니다. 예전엔 저도 생선은 무조건 건강에 좋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고 수백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그 믿음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심장과 뇌를 챙긴다고 드신 그 한 가지 생선 때문에 아침마다 머리가 무겁고 다리가 휘청거리고 기억이 순간적으로 끊기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생선이 어떻게 해롭다는 말인가 싶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간과 콩팥의 해독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을 때 아무렇지 않던 성분도 60세 이후에는 제대로 걸러지지 못하고 몸속에 그대로 쌓입니다. 그래서 같은 생선인데도 누군가는 건강해지고 누군가는 머리가 흐려지고 혈압이 흔들리는 겁니다. 저는 단 한 종류의 생선을 끊었을 뿐인데 몸이 완전히 달라진 어르신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이건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30년간 제가 직접 확인한 반복된 패턴입니다. 여러분도 생선이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드셔오셨나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어질 겁니다. 몇 해 전 어느 겨울이었습니다. 딸과 함께 오신 73세 김영수님이 첫눈에 보아도 걸음이 약간 흔들리고 표정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문을 여는 동작도 느렸고 의자에 앉으실 때도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딸은 어머니가 최근 들어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방금 이야기한 것도 금방 잊어버린다며 걱정을 털어놓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놓고 무얼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고 약 먹는 시간도 자꾸 놓치고 손주 이름도 헷갈려 한다고 했어요. 아침에는 머리가 묵직하고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일어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겁고 머리가 띵하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대화를 나누면서 식습관을 차근차근 되짚어 보았습니다. 아침엔 뭘 드시는지, 점심은 어떤 반찬을 주로 드시는지, 저녁은 몇 시에 드시는지 하나하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2년 가까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같은 생선을 거의 매일 드시고 있었던 겁니다. 텔레비전에서 뇌 건강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침엔 통조림으로, 점심엔 구이로, 저녁엔 찌개나 국으로 해서 드셨대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몸속에 부담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처음엔 괜찮았다고 합니다. 한 달쯤은 몸이 가벼워진 것 같기도 하고 기분도 좋았대요. 그런데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서서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낮에도 피곤하고 밤엔 잠도 잘 안 오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식습관 하나가 건강을 가볍게 뒤흔들 수 있다는 걸 너무 많은 어르신들께서 겪고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식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식생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대안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안전한 생선 선택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60세 이후 절대 조심해야 하는 생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참치는 맛과 영양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생선입니다.
특히 통조림은 손쉽게 먹을 수 있어서 집에 항상 몇 개씩 쌓아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트에 가면 할인 행사도 자주 하니까 한꺼번에 사두시는 경우가 많죠. 샐러드에 넣어도 좋고 빵에 발라 먹어도 맛있고 국에 넣어도 괜찮으니까 정말 만능 식재료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참치가 오히려 독성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참치는 바다에서 가장 큰 어종 중 하나예요. 참따랑어는 길이가 3m가 넘고 무게도 수백 킬로그램까지 나갑니다. 크고 오래 살수록 먹이사슬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몸속에 중금속이 쌓이게 됩니다.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 작은 물고기는 더 작은 생물을 먹고 이렇게 먹이사슬이 이어지면서 독성 물질이 계속 농축되는 거예요. 한국식품안전관련기관 조사에서도 대형 어종일수록 중금속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수은이나 납이나 카드뮴 같은 성분은 몸 밖으로 배출되는 속도가 아주 느려요. 젊을 땐 콩팥이나 간이 어느 정도 걸러주지만 60세가 넘으면 그 기능이 약해지면서 쌓이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루 이틀은 괜찮지만 몇 달, 몇 년 쌓이면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71세 이준기님은 기억력이 흐릿해지고 극심한 피로감을 겪고 계셨습니다. 식습관을 살펴보니 참치 통조림을 거의 매일 드시고 있었어요. 아침에 빵 위에 올려 드시고 점심엔 샐러드에 섞어 드시고 저녁에도 간식처럼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출출할 때도 한 캔 따서 드셨대요. 그렇게 2년 넘게 드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계단 오를 때도 숨이 차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말을 하다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일이 잦아졌대요. 참치 섭취를 주 1회 이하로 줄이고 가능한 작은 어종을 선택하거나 다른 흰살 생선으로 대체하시니 3개월쯤 지나서 확연히 몸이 가벼워지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진 느낌이 들고 낮에도 피곤하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돌아오더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기름에 절인 제품은 염분과 지방이 높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고 섭취 빈도를 조절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은 참치를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민물고기는 우리 전통 음식에도 자주 등장하고 특유의 담백한 맛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붕어찜이나 매기 매운탕 같은 요리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어릴 적 개울에서 잡아먹던 추억을 떠올리며 즐겨 드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60세가 넘으면 민물고기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민물 환경은 바닷물과 달리 흐름이 느리고 정체되는 구간이 많아요. 강이나 호수나 저수지는 바다처럼 끊임없이 순환되지 않습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각종 오염 물질이 쌓이고 기생충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기생충과 오염 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국내 환경조사에서도 물살이 느린 지역일수록 민물 생물, 내 기생충 검출률이 더 높게 나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간흡충이나 폐흡충 같은 기생충은 몸속에 들어오면 장기에 직접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킵니다. 젊을 땐 면역력이 어느 정도 방어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같은 기생충에도 훨씬 강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약해져서 한번 감염되면 회복하는데 몇 달씩 걸릴 수도 있어요. 69세 조명수님은 지인과 함께 먹은 붕어 요리 이후간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붕어 요리 이후간 기능이 눈에 띄게 약해졌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피곤하고 입맛이 없어지더라고 하셨어요. 얼굴색도 누렇게 변하고 소변 색깔도 진해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기생충성 문제로 몇 달 동안 회복이 지연됐던 겁니다. 민물고기는 익히는 정도도 중요한데 완전히 익히지 않으면 기생충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특히 회로 드시거나 살짝만 데쳐서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60세 이후에는 민물고기 대신 바다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한 번만 먹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셔야 해요. 혹시 평소 민물 생선을 즐겨 드시나요? 우럭은 국이나 찜으로 자주 먹는 생선이고, 특히 양식 우럭은 가격도 저렴해서 부담 없이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횟집이나 음식점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흔하게 볼 수 있고 마트에서도 손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양식 환경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밀집된 공간에서 키우다 보면 질병이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이 빠르게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백 마리가 좁은 공간에 함께 있으면 한 마리가 아프면 순식간에 전체로 번지거든요. 한 마리가 아프면 순식간에 전체로 번지거든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생선은 어르신들의 기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어르신들의 기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해양연구기관 조사에서도 밀집 사육 환경일수록 균 오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밀집 사육 환경일수록 균 오염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자연사는 넓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라지만 양식은 제한된 공간에서 인공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라지만 양식은 제한된 공간에서 인공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사료 성분도 중요한데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생선의 질이 달라져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는지에 따라 생선의 질이 달라져요. 74세 정성만님은 주 3회 우럭탕을 즐겨 드셨습니다. 우럭탕을 즐겨 드셨습니다. 국물이 시원하고 담백해서 좋아하셨는데 몇 달 뒤부터 장기적인 기침과 기력 저하가 지속되더라고 하셨어요. 몇 달 뒤부터 장기적인 기침과 기력 저하가 지속되더라고 하셨어요.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입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어지고 입맛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도 활력이 눈에 띄게 줄었대요. 눈에 띄게 줄었대요. 가능하면 자연산인지 양식인지 확인하고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섭취 빈도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산은 바다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며 자란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양식은 환경을 꼭 확인해야 해요. 자란 만큼 상대적으로 안전하지만 양식은 환경을 꼭 확인해야 해요. 가열이 충분하지 않으면 노년층에서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뼛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노년층에서 더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뼛속까지 완전히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국물이 팔팔 끓을 때까지 충분히 끓이시고 살이 하얗게 익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충분히 끓이시고 살이 하얗게 익었는지 꼭 확인하세요. 우럭은 주로 어떤 형태로 드시고 계신가요? 훈제 연어는 외국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세련된 음식처럼 느껴지고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세련된 음식처럼 느껴지고 건강식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호텔 조식 뷔페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빠지지 않고 나오고 백화점에서도 선물용으로 판매되니까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게 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믿게 됩니다. 아침 식탁에 올리면 기분도 좋아지고 영양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죠. 기분도 좋아지고 영양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훈제 과정 특성상 염분과 보존 물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염분과 보존 물질이 상당히 높습니다. 훈제할 때 소금을 많이 쓰고 연기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염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소금을 많이 쓰고 연기로 건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염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냉장 상태에서도 특정 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특정 균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완전히 익히지 않고 훈연만 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훈연만 하는 제품들이 많거든요. 식품 안전 관련 보고에서도 훈제, 훈제. 가공 제품은 조리하지 않고 바로 먹기 때문에 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제시됩니다. 60세가 넘으면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 건강도 약해지는데
위산 분비도 줄어들고 장 건강도 약해지는데 이런 상태에서 덜 익힌 훈제 식품을 먹으면 소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훈제 식품을 먹으면 소화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위산이 적으면 균을 죽이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균을 죽이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70세 한소정님은 아침마다 훈제 연어를 즐겨 드셨습니다. 훈제 연어를 즐겨 드셨습니다. 빵 위에 얹어서 드시거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셨는데 샐러드에 곁들여 드셨는데 몇 달 뒤 혈압이 크게 오르고 소화 불편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소화 불편이 심해졌다고 하셨어요. 아침에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도 자주 나오고 머리도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트림도 자주 나오고 머리도 무겁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발목도 자주 붓고 손가락도 뻣뻣해지더라고 하셨어요. 손가락도 뻣뻣해지더라고 하셨어요. 훈제 제품 대신 구이나 찜 형태로 익혀 먹는 방식으로 대체하시니 또 익혀 먹는 방식으로 대체하시니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소화도 편해지셨어요. 소화도 편해지셨어요. 짠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훈제 연어를 건강식으로 드시는 분 계신가요? 또 드시는 분 계신가요? 이제는 어떤 생선을 피해야 하는지 확인했으니 피해야 하는지 확인했으니 다음으로는 60세 이후 어떤 생선을 선택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선을 선택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등어는 우리나라 식탁에서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생선입니다. 정말 흔하게 볼 수 있는 생선입니다. 구이로 먹어도 좋고 조림으로 먹어도 맛있죠. 조림으로 먹어도 맛있죠. 제철인 가을 고등어는 살이 통통하고 기름기도 적당해서 특히 맛있습니다. 기름기도 적당해서 특히 맛있습니다. 특히 오메가 성분이 풍부해서 기억력과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과 순환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뇌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혈관벽을 유연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지는 걸 막아주고 혈전이 생기는 것도 예방합니다. 혈전이 생기는 것도 예방합니다. 60세가 넘으면 혈관이 점점 굳어지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데 혈관이 점점 굳어지고 뇌 기능도 떨어지는데 고등어를 꾸준히 먹으면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어를 규칙적으로 드신 분들이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어요.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도 있어요. 다만 기름이 많아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소화가 어려운 분들도 계세요. 위가 약하거나 담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담낭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기름진 음식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땐 구울 때 기름을 조금 빼주는 게 좋습니다. 기름을 조금 빼주는 게 좋습니다. 석쇠에 올려서 구우면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훨씬 부담이 덜하죠.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니까 훨씬 부담이 덜하죠. 프라이팬에 구울 때도 기름을 따로 두르지 말고 고등어 자체 기름으로 굽는 게 좋아요. 기름을 따로 두르지 말고 고등어 자체 기름으로 굽는 게 좋아요. 주 2회에서 3회 정도 구이 또는 조림으로 섭취하면 가장 균형이 좋습니다. 구이 또는 조림으로 섭취하면 가장 균형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먹으면 기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안 먹으면 오메가 성분을 충분히 못 챙기게 되니까요. 기름 부담이 생길 수 있고 너무 안 먹으면 오메가 성분을 충분히 못 챙기게 되니까요. 고등어는 어떤 방식으로 드시는 게 편하신가요? 또 드시는 게 편하신가요? 삼치는 살이 정말 부드럽고 담백합니다. 씹는 힘이 약해진 어르신들이나 위장이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예민한 분들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어요. 치아가 좋지 않아서 질긴 음식을 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질긴 음식을 피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특히 삼치는 다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도 적고 소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비린내도 적고 소화도 잘 되는 편입니다.
생선 특유의 냄새 때문에 생선을 꺼리시는 분들도 삼치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생선을 꺼리시는 분들도 삼치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근육이 빠지기 쉬운 60대 이후에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근육이 빠지기 쉬운 60대 이후에 정말 좋은 선택이에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데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더 빨리 줄어듭니다. 삼치 한 토막이면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하루 필요한 단백질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다만 너무 센 불에 굽기보다 약불로 서서히 익히는 게 좋습니다. 약불로 서서히 익히는 게 좋습니다. 센 불에 구우면 겉은 타고 속은 덜 익을 수 있거든요. 속은 덜 익을 수 있거든요. 겉이 타면 발암 물질도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발암 물질도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약불에서 천천히 익히면 살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영양소도 덜 파괴됩니다. 살이 촉촉하게 유지되고 영양소도 덜 파괴됩니다. 찜이나 약불 구이 형태가 소화에 가장 편하네요. 소화에 가장 편하네요. 허브나 레몬을 곁들이면 향도 좋아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향도 좋아지고 소화도 더 잘 됩니다.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비린내도 잡히고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식욕도 돋아요. 비린내도 잡히고 상큼한 맛이 더해져서 식욕도 돋아요. 삼치는 평소 자주 드시나요? 조기는 봄철 제철 생선으로 유명하지만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사계절 내내 구할 수 있는 생선입니다. 냉동 기술이 발달해서 언제든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어요. 언제든 신선한 상태로 먹을 수 있어요. 칼슘과 인이 풍부해서 뼈가 약해지는 시기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뼈가 약해지는 시기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60세가 넘으면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조기를 꾸준히 먹으면 뼈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지는데 조기를 꾸준히 먹으면 뼈 건강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니까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특히 조기는 작은 뼈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통째로 먹을 수 있어서 칼슘 흡수율이 높습니다. 가시가 부드러워서 씹어 먹을 수 있거든요. 다만 소금간이 강한 제품은 피하고 직접 조리해 염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직접 조리에 염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시중에 파는 조기는 보관을 위해 소금을 많이 뿌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소금을 많이 뿌려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구입하실 때 냄새를 맡아보시고 너무 짜지 않은 걸 고르세요. 너무 짜지 않은 걸 고르세요. 신선한 조기는 은빛이 나고 눈이 맑습니다. 눈이 맑습니다. 집에서 직접 간을 하시면 훨씬 안전합니다. 훨씬 안전합니다. 소금을 살짝만 뿌려서 구우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이 살아나요. 고소한 맛이 살아나요. 통째로 먹을 수 있어 흡수율이 높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흡수율이 높으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꼭 드시는 게 좋아요. 조기는 어떤 요리 방식이 가장 입맛에 맞으시나요? 가장 입맛에 맞으시나요? 가자미는 지방이 적당하고 단백질 소화가 정말 쉬운 생선입니다. 단백질 소화가 정말 쉬운 생선입니다. 특히 체력이 달리는 어르신들에게 딱 좋아요. 어르신들에게 딱 좋아요. 병우 회복기에도 가자미가 좋다고 옛날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옛날부터 전해 내려옵니다. 살이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비린내도 거의 없습니다. 비린내도 거의 없습니다.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도 가자미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가자미는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위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영양은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영양은 충분히 채울 수 있거든요. 특히 가자미는 조리 방법이 간단합니다. 구이로 먹어도 좋고 찜으로 먹어도 좋고 국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찜으로 먹어도 좋고 국으로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요리 초보자도 실패 없이 만들 수 있는 생선이에요.
만들 수 있는 생선이에요. 다만 너무 얇게 썰면 조리 중 수분이 쉽게 날아갑니다. 조리 중 수분이 쉽게 날아갑니다. 두툼하게 자른 상태로 조리하는 게 좋아요. 얇으면 퍽퍽해지고 맛도 떨어집니다. 맛도 떨어집니다. 가자미구이나 찜 형태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간장 양념을 살짝 발라서 구우면 감칠맛도 나고 영양도 잘 챙길 수 있어요. 구우면 감칠맛도 나고 영양도 잘 챙길 수 있어요. 물을 깔고 쪄도 맛있고 미역과 함께 국을 끓여도 시원합니다. 미역과 함께 국을 끓여도 시원합니다. 가자미는 집에서 자주 해 드시나요? 이제 생선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먹는 방법도 정말 중요합니다. 익힘, 손질, 보관 이 세 가지 안전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안전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첫째, 생선은 절대 덜 익혀 드시면 안 됩니다. 뼛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기생충이나 균이 제거됩니다. 기생충이나 균이 제거됩니다. 특히 민물고기나 양식 생선은 더욱 철저하게 익히셔야 해요. 더욱 철저하게 익히셔야 해요. 가운데 살이 불투명하게 변하고 뼈에서 살이 쉽게 떨어질 때까지 익히는 게 좋습니다. 뼈에서 살이 쉽게 떨어질 때까지 익히는 게 좋습니다.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살이 포르르 떨어지면 완전히 익은 겁니다. 살이 포르르 떨어지면 완전히 익은 겁니다. 둘째, 내장은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내장에는 기생충이나 오염 물질이 집중되어 있어요. 물질이 집중되어 있어요. 특히 간이나 창자 부분은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니 깨끗이 씻고 손질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독소가 많이 쌓여 있으니 깨끗이 씻고 손질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구시고 내장 부분은 칼로 긁어내듯 제거하세요. 내장 부분은 칼로 긁어내듯 제거하세요. 검은 막까지 완전히 벗겨내야 비린내도 안 나고 안전합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안전합니다. 셋째, 보관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한 달 이내가 좋습니다. 냉동실에 오래 보관하면 영양소도 파괴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영양소도 파괴되고 맛도 떨어집니다. 가능하면 신선한 상태로 빨리 조리해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냉동했다 해동할 때는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좋습니다. 냉장실에서 천천히 녹이는 게 좋습니다. 상온에서 급하게 녹이면 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균이 번식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중 평소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가요? 지키기 어려운 부분은 어떤가요? 이제 전체 내용을 하나로 정리하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정리하는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60세 이후에 피해야 할 생선과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생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올바르게 선택해야 할 생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선이라면 무조건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참치 통조림처럼 독성 부담이 쌓이기 쉬운 생선도 있고 무조건 좋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참치 통조림처럼 독성 부담이 쌓이기 쉬운 생선도 있고 민물고기처럼 기생충 위험이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양식 환경의 특성과 훈제 제품의 염분 문제 역시 염분 문제 역시 노년층의 몸에는 순식간에 피로와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젊을 땐 몸이 알아서 걸러주던 것들이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60세가 넘으면 더 이상 제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간의 해독 능력이 절반으로 줄고 콩팥의 여과 기능도 약해지면서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음식을 먹어도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음식이라도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2년 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지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반대로 고등어, 삼치, 조기, 가자미처럼 몸에 편안한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순환이 안정되며 가자미처럼 몸에 편안한 생선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기억력이 더 선명해지고 순환이 안정되며
소화 부담이 줄어드는 변화가 찾아옵니다. 뇌에 산소와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서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잘못된 선택은 피로와 두통, 혈압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혈압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올바른 선택은 체력이 회복되고 머리가 가벼워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머리가 가벼워지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온몸이 가벼운 느낌,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은 상태, 밤에 푹 잘 수 있는 편안함, 온몸이 가벼운 느낌, 하루 종일 피곤하지 않은 상태, 밤에 푹 잘 수 있는 편안함, 이 모든 게 음식 하나만 바꿔도 가능합니다. 하나만 바꿔도 가능합니다. 제가 연구해오면서 가장 놀라웠던 건 단 한 끼만 바꿔도 몸이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단 한 끼만 바꿔도 몸이 빠르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2주만 올바른 생선으로 식단을 바꾸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식단을 바꾸신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았어요. 한 달이 지나면 확실히 피로감이 줄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확실히 피로감이 줄고 기억력도 좋아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단 한 끼만이라도 안전한 생선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단 한 끼만이라도 안전한 생선으로 바꾸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고등어나 삼치를 올려보세요. 삼치를 올려보세요. 내일 아침엔 조기구이를 해보시고 점심엔 가자미찜을 드셔보세요. 점심엔 가자미찜을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에는 몸이 확실히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가벼워진 걸 느끼실 겁니다. 거울을 봤을 때 얼굴색도 밝아지고 눈빛도 또렷해질 거예요. 얼굴색도 밝아지고 눈빛도 또렷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생선 말고도 노년층이 자주 실수하는 음식 4가지와 개선법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노년층이 자주 실수하는 음식 4가지와 개선법을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특히 아침 식탁에 자주 오르는 그 음식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 음식이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드시는 음식인데, 믿고 드시는 음식인데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생선을 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주로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 주제를 정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반영하겠습니다.